평소 부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해하지 않으셨나요? 또한 상황에 지쳐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사회생활을 하다 초고스펙 동기들을 보면서 좌절한 적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무려 160억을 낸 부자가 알려주는 부자의 법칙에 대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야? 하시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금수저 같은 태생적인 부자도 아니고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2년간 납세액 1위를 여러 번 기록한 적이 있는 거부로 유명하며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2년간 일본 사업소득 전국고액 납세자 총합 순위 10위 안에 들었으며 2004년까지 누계 납세액 말도 안 되는 기록으로 일본 1위에 오른 바가 있다고 합니다. 화장품과 건강식품 판매 회사인 긴자 마루칸의 창업자로 언론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 괴짜 부자로도 이름이 높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끌어당김의 법칙을 싫어하는 분이시라면 이 책은 비추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자, 이제 부자의 법칙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1000번의 법칙. 1000번의 법칙은 이러합니다. 하나, 세상은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돈과 건강한 몸, 다정하고 풍요로운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둘, 돈이 없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미소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진심 어린 미소를 짓다 보면 나쁜 사람들과 저절로 멀어집니다. 셋, 타인의 자존감을 높여주면 나의 인생이 반짝이게 됩니다. 많이 칭찬하세요. 모두의 인생이 한층 풍요로워집니다. 넷, 마음의 크기는 컵 한 잔의 정도입니다. 아름다운 말로 컵 안에 깨끗한 물을 담아보세요.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다섯, 1000번의 법칙. 챕터 1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긍정적인 말을 입버릇으로 삼아보세요. 이러한 말을 소리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횟수입니다. 과연 몇 번이나 말해야 할까요? 바로 1000번입니다. 1000번의 법칙이 당신의 마음을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답게 해줄 겁니다. 여섯,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불행을 가져옵니다. 챕터 1에서 좋았던 구절을 소개해드립니다. 저자는 저희에게 물어봅니다. 돈이 있다면 우리의 소원은 모두 이루어질까요? 돈으로 소원을 이룬 뒤 우리는 완벽하게 행복할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돈 말고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몸과 풍요로운 마음입니다. 돈, 건강한 몸, 풍요로운 마음,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자존감이란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진심 어린 칭찬을 들을 때, 세상에 도움이 될 때 알게 되는 벅찬 행복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고액 납세자 순위에 연속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훨씬 더 쉽게 만족시켜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기뻐합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 리가 없지요. 이런 잘못된 노력을 하면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행복과 노력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노력은 불행으로 다가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운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챕터 2는 운의 법칙입니다. 하나, 운이 좋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하면 저절로 운이 좋아집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어느새 좋은 운이 당신 앞에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운 좋은 사람 곁에 머무세요. 운의 파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 부부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존재의 만남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영혼의 단계가 성큼 올라간답니다. 넷, 보통 사람들보다 목소리가 조금 큰 인물이 성공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목소리를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못할 것도 없지라는 말을 여러 번 소리내어 해보세요. 어느새 적극적이게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말은 파동입니다. 말이 바뀌면 운이 좋아집니다. 좋은 말을 입버릇으로 만드세요. 자연스레 건강이 좋아지고 심지어 있던 병도 낫게 됩니다. 여섯, 주변의 응원은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합니다.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항상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챕터 2에서 좋았던 구절을 소개해드립니다. 나는 참 행복해를 입버릇으로 삼으면 힘든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운이 좋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난 참 운이 좋아.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힘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계획은 인간의 힘이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신의 힘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탄생시키려면 독서가 제일 좋습니다. 챕터 3. 균형의 법칙. 하나, 부자가 되는 법을 기꺼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세요. 균형의 법칙이 작용하여 3배의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절대 인색하게 굴지 마세요. 반드시 가난해집니다. 둘, 세무서 직원들은 돈을 잘 버는 사람에게만 다가갑니다. 그러니 보계신과 다름없습니다. 유쾌하게 돈을 벌고 즐겁게 세금을 내면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는 이끌림 법칙에 의해 우주의 중심에서 나를 찾아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보세요. 대답이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다가올 겁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혼자 해결하려 들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상의하면 누군가 해답을 가져다 줍니다. 다섯, 색깔은 현재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색깔의 법칙이 당신을 행복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겉모습을 바꾸는 것만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챕터 3에서 좋았던 구절을 소개해드립니다. 세금이란 언제든 반드시 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이렇게 말해보세요. 좋아, 세금 한번 팍팍 내보자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 세금을 줄여보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는 것이 좋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 이것이 모두를 위해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생각했는데 이제 슬슬 누군가 답을 가지고 오겠지. 챕터 4. 가속의 법칙. 하나,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끈으로 묶어서 잡아당기세요. 가속의 법칙으로 순식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그 자리에서 쉬지 말고 곧바로 다음의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가속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속의 법칙의 힘입니다. 언제든 즐겁게 일하세요. 진지함을 버리고 세상을 즐겁게 대하면 세상도 나를 유쾌하게 대해준답니다. 넷, 최종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묵묵히 에너지를 쌓다 보면 곧 큰 힘이 되어 당신의 등을 떠밀어줍니다. 다섯, 가속의 법칙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도미노 현상입니다. 도미노 현상이 작용하면 좋은 일이 차례로 일어나 순식간에 소방이 이루어집니다. 여섯, 우리의 미간에는 제3의 눈이라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이 눈으로 세상의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지요. 방글방글 웃으면 이 눈이 크게 떠져서 자꾸만 멋진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7. 다른 사람의 부탁은 신이 내게 주는 선물입니다. 운세가 좋아졌다는 증거니까 웃으면서 받아들여보세요. 챕터 4에서 좋았던 구절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최종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큰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으면 매우 긴장하게 됩니다. 한심한 사람이 성공한다. 성공하기 위해 기술이나 지식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편이 더 좋습니다. 지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돈이 전부가 아니야. 흔히 듣는 말이지만 이것은 돈에 대한 최고의 악담입니다. 이런 험담도 어지간한 부자가 아니면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는 돈 말고도 소중한 게 또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돈보다 중요한 것도 있지만 돈의 마음을 고려해보면 그런 말은 너무합니다. 돈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니까요. 챕터 5. 78점의 법칙. 하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사람은 점점 성장하는 법입니다. 불완벽주의자가 되세요. 완벽주의자는 미움만 받고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셋, 아이를 칭찬으로 키우세요. 자꾸 꾸중하고 반성을 강요하면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넷, 세상 모든 일은 78점이 만점입니다. 나머지 22점은 개선을 위한 여유분입니다. 개선점이 있기에 미래는 항상 현재보다 희망적입니다. 다섯, 활발한 여성이 인기도 많은 법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결점도 매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섯, 힘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괜찮음의 파동으로 여성들의 인기를 한 모에 받게 됩니다. 일곱, 경제가 어렵더라도 괜찮음의 파동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8. 회사에서 사장님과 마주치면 가까이 다가가세요. 성공의 파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배우자를 존중하세요. 가정의 행복이 찾아듭니다. 챕터 5에서 좋았던 구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반성은 필요 없다. 따라서 실패하더라도 후회하거나 반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잘한 거야.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니까. 최고 점수는 78점. 완벽한 건 신뿐입니다. 평범한 존재인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책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은 작은 노력이 큰 결과를 낳는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법칙은 매년 1%씩 어떤 기술이나 지식 영역을 향상시킨다면 100일 안에 원래 자신보다 100%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고 일관된 개선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상당한 발전과 숙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의 부자의 법칙은 주로 시간과 노력에 집중합니다. 매일 1%의 노력만 투자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의 누적 효과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노력을 꾸준히 쌓아가는 습관을 가지면 성공과 부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감상평입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을 보고 초격차 같은 책일까 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경영에 관해 디테일한 부분이 써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정말 포괄적이고 뭐랄까 뜬구름 잡는 소리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꾸 신이 나올 때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게 비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이토 히토리에게 스며들었다고 할까요? 마치 할아버지가 손녀, 손자에게 해주는 말처럼 일화를 하나씩 설명해주니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뭔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게 이런 걸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크릿이라는 책도 사서 읽어보니 엄청난 성과를 낸 사람들은 가끔 사람들이 믿기 힘든 것을 믿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시크릿 책도 리뷰해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저희 회사에 계신 임원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도 이러한 정신세계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논리적인 책은 아니지만 책을 읽으면서 저의 부정적인 태도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토 히토리의 정신을 상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책은 긍정적인 태도와 독서의 힘, 사회생활하는 방법 등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나는 참 풍족해. 올해는 세금으로 1등 찍자. 당신의 시간을 절약해드립니다. 이상 책중독이었습니다.